이번 시간엔 부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개발비 무형 자산이죠. 성급비용 당좌 자산이고, 미수수익도 당좌 자산이고,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이죠. 그러니까 미리 받았다,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부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선수수익이. 여러분 이것도 답 모르시면 힌트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찾으시라고요? 프로그램 가서 여기 계정 과목 및 저기요 등록 들어가셔서 F2를 누른 다음에 보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쳐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 1, 2, 3, 4번부터 치면 되는데 4번에 선수금 치시면 선수금이 259번이다. 259번이 이 사이에 있죠. 유동 부채라는 거. 그래서 자산이 아니란 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 충당 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고 기간 말 12월 31일이겠죠. 그때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충당 부채는 추정하는 거니까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셔야겠죠. 두 번째,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가 부채죠. 과거 사건의 결과 지금 의무가 있는 게 부채죠. 충당 부채도 부채니까 맞죠. 그 다음 충당 부채는요. 충당 부채의 정의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죠. 그냥 높으면 안 됩니다.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해야. 그래서 양쪽이 만나는 곳이 충당 부채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은 그 충당 부채의 정의를 설명했네요. 세 번째,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란 말은 이런 말이죠. 지금 현재죠. 현재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미래에. 근데 이때 이래서 1,000만 원이 지출될 것 같지만 이 금액이 명목 금액이 되는 거죠. 명목 금액, 우리가 흔히 말한 써 있는 금액을 명목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폐라고 그러면 지폐에 10,000원 써 있으면 그걸 명목 금액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먼 훗날 금액이라서 이 안에 그 시간에 이 이자가 높게 가산된다고 하면 이걸 지금의 가치로 돌리는 게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 이러면 요 100만 원으로 측정하시라는 소리죠. 4번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충당 부채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뭡니까? 많이 들어보는 게 이거겠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1억이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왜 설정하는 겁니까? 미래에 직원들이 퇴사하면 뭐 주려고요? 퇴직금 주려고 설정이 됐죠. 그럼 이건 퇴직금 용도로만 사용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오답이고, 3번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은 위에 문제에 나왔던 말하고 같죠.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되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은 여기 보기 2번은 위에 문제 2번에 동그라미 3번하고 똑같은 말 나왔죠? 3번이 잘못됐죠. 우발 부채는 부채로 보지 않죠. 부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죠. 4번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충당 부채 인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충당부채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충당부채 정의가 아니네요. 5번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맞죠? 두 번째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뭘 매입 채무라고 하나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어음 이런 것들을 매입 채무라고 하죠. 그리고 사채를 유동 부채라고 한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왜요? 얘 때문에. 사채는 뭐다? 비유동부채입니다. 여러분 사채가 뭐라고요?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회사들이 돈을 빌리려고 사채를 발행하는데 보통 장기로 발행합니다. 1년짜리 발행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데 소위 말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채는 보통 장기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6번 충당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다. 법적인 의무란 건 법에서 정해진 의무죠.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죠.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줄 수 이런 게 아니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법적 의무고요. 의제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한다? 의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2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죠. 3번 시기 및 금액을 확실히 추정할 수 없죠. 충당부채가 그런다고 그랬죠. 충당부채 특징은 뭐라고 여러분? 충당부채는 이렇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지급 시기 언제 줘야 되는지 지급 금액 얼마를 줘야 될지는 확실할 순 없다라고 그랬죠. 이게 충족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당부채는 의무는 확실하다. 그게 충당부채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확실히 추정할 순 없죠. 7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 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맥이 감소한다. 여러분 사채 배울 때 상가액은 할인 발행이건 할증 발행이건 무조건 뭐라고요? 증가된다. 상가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 하시면 무조건 증가됩니다. 이 말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7번도 1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1번이 정답 될 겁니다. 이 말이 잘못됐죠. 증가로 바꾸셔야겠죠. 그 다음 8번 회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한다.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고 그랬죠.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1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이 말도 잘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한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의 현재 가치, 이자의 현재 가치, 그거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현재 가치로 한다는 거, 이자율 현재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두 번째, 사채가 할인, 할증 발행되어도 매년 인식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하다. 틀렸죠? 사채가 이자 비용이요. 할인 발행되면 이자 비용은 점점 뭐 할 거라고요? 증가된다. 그 다음 할증 발행되면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된다. 그래서 동일하단 말 틀렸죠. 그때는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동일하려면 이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방법으로? 정액법으로 했으면 할인 발행이건 할증 발행이건 이자 비용이 매년 일정하지만
유효이자율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이 죄송합니다. 2번이 잘못됐죠. 동일하단 말이. 10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 발행 비용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사채 발행 비용은 뭐다? 사채 발행 비용은 뭐에서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했을 때 상가액은 증가한다. 할인 발행이건 할증 발행이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아니요. 상가액은 무조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음 11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행가액은 발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에 가액을 말한다. 맞죠? 사채 발행비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발행가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두 번째, 한 좌당, 여러분 주식은 단위를 셀 때 한 주, 두 주 그러지만 사채는 좌라고 단위를 표현합니다. 한 좌, 두 좌. 액면가액인 사채 10,000원인 사채를 15,000원에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게가 할증 발행이죠.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다.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하실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가액에서 차감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할인 발행 차금 및 할증 발행 차금은 액면 이자율을 적용해서 상각한다.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뭐요? 유효 이자율로. 4번이 잘못된 말이죠. 12번 3년 만기 사채를 할증 발행했으며 이자는 매년 현금 지급한다. 기말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라. 할증 발행됐대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할증 발행은 어떤 경우입니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컸을 때 맞는 말이 되겠죠. 1번은. 두 번째, 이자 수익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 수입은 매년 증가된다. 할증 발행됐다고 그랬죠. 할증 발행되시면 이자 비용은 뭐라고요? 이자 비용은 매년 뭐라고요? 감소한다. 할증 발행됐으면. 그럼 주는 사람이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되니까 받는 사람은요,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이 당연히 줄겠죠. 역시 주는 사람이 적게 주니까 이자 수익도 적어져야겠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몇 번이? 2번이. 매년 감소해야 되죠. 이자 비용이 매년 줄어드니까 받는 사람의 이자 수익도 매년 줄어들어야겠죠. 13번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강서상사는 사채를 6억에 발행했다. 발행 비용을 제외하고 5억 9,900을 통장으로 받았다. 액면가 5억, 만기는 2년, 이자율은 10%다. 액면 이자율은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할증 발행되었다. 이건 정답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죠? 왜? 할증 발행된 거 맞죠? 액면가액이 얼마입니까? 액면가는 5억인데 들어온 돈은 5억 9,900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할증 발행이죠. 자, 연습 삼아서 여러분 회계 처리해 보시면 대변의 사채란 말이 나왔고 발행이란 말 나왔으니까 분계 순서 떠올리면서 금액은 뭐로 쓰라고요? 액면가 5억. 두 번째 돈 얘기. 돈이 들어오죠. 어디로? 통장으로. 보통 예금. 얼마 들어온대요? 5억 9,900만 원이. 발행 비용 빼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 그 다음 세 번째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이? 대변이. 얼마가요? 9,900이. 대변이니까 무슨 발행된 겁니까? 사채 할증 발행됐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써야겠죠. 그래서 1번은 할증 발행됐다는 거 맞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예, 높죠? 그게 할증 발행이니까. 그러니까 1, 2번은 같은 말이죠. 그 다음 3번 네, 이 개정 과목 썼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고 4번이 잘못됐죠. 사채 발행 비용은 뭐라고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채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